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실해석학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앞에 현대대 수학 내용이 이제 다 끝나서, 실해석학 기본 예제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수업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실수 체계라는 걸, 실수 체공리랑, 그 다음에 순서 공리랑, 얼성 공리를 통해서 적당히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상에서 위상적인 성질을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는데 앞에 얘기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상 얘기에서 Rn상에서의 위상 공간 때문에 다 내용을 다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앞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 예제는 어디서부터 진행할 거냐면 수열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열 데피니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극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일단 수열이라고 하면 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의 나열 이렇게 공부를 하죠. 네, 실제로 수의 나열이라고 공부를 하면 실해석학 상에서는 엄밀성이 떨어지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산에서 쓰이는 그런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 말고 여기 해석학에서 쓰는 이제 수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싶은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열이라고 하죠. 여기는 받는 녀석이 실수일 때 함수인데 상황을 고려해보면 1, 2, 3 이렇게 이제 수들이 있을 텐데 자연수들이 거기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뭐 1분의 1,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하나의 펑션인데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녀석은 a에다가 1이라는 실수값을 집어넣어서 만든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은 a2 2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a3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태가 돼요. 자연수를 어차피 다 첨부해서 표현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이제 디노트를 펑션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정의를 하기를 A1, A2, A3 이렇게 디노트를 다시 바꿔서 정의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열 정도로 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하나의 펑션을 실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얘가 인피니티로 갔을 때 인피니티에 대응되는 이 결과가 뭘까 이걸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을 좀 주기를 n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an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거냐 가고 있는 거냐 혹은 그 어떤 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무한과 실무한을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네, 가무한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이해를 좀 편하게 만들고 있는 가고 있는 중에 그 가무한은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한의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리미트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참조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그 완비성 공리를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소개해요. 러프하게 한번 써보자면 A를 양수 정도로 받고 그냥 B는 어떠한 실수로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러면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에다가 N을 곱하면 B보다 커지는 이런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어차피 양수가 아닌 음수의 경우에서는 너무 자명하게 성립하니까 양수 정도로 끊어도 상관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b보다 라고 쓸 수 있고, 만약에 역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n분의 1은 b분의 a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물론 0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를 들고 오더라도 이런 n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는 실수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작아지는 이런 n을 초이스해서 이 0과 b분의 a 형태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나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얘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싶은 상황이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제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수직적응상에서 n이 1일 때를 고르면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a1을 줄 거고, 두 번째는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3분의 1로 떨어질 거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다 어디로 몰려있냐면 결국 무수히 많은 녀석이 결국 0에 몰려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애를 고려하게 된다면 걔가 다 0 근방에 있어 라는 상황으로서 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당한 K가 존재해서 얘를 뭐 정도로 보는 거냐면 유한의 끝 혹은 무한의 시작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K가 존재해서 K를 넘어가는 N을 고려했을 때 K분의 1과 N분의 1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요거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N분의 1과 0의 차이가 절대값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요게 입시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n분의 1이 입시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얘 수렴에 대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 입시론을 어떻게 놓냐면 이미 양의 실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밀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이런 K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건 AP가 보장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충분히 큰 K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걔를 유한의 끝 혹은 무한의 시작 정도로 보면 걔를 넘어가는 N,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하고는 모든 N들이 다 입실론 근방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0과 차이가 입실론 안에 있다. 그러니까 n분의 1이 마이너스 입실론과 입실론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걸로써 극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얘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임의의 입실론을 들고 와서 적당한 K가 자연상에 존재하는데 만족하기를 K를 넘어가는 N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유한계를 제하고 모든 N들이 AN과 알파의 차이가 입실론 차이밖에 안 나 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게 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렴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있다고 치면 그게 수렴값을 찾는 게 쉽냐, 혹은 수렴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존재성을 보이는 게 쉽냐,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렴성을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예제를 엄밀하게 한번 보여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별 정도를 한번 줘보고 싶은데, 잠깐만 지워보고 소개를 해볼게요.
EN 플러스 1분의 n을 리미트로 보냈을 때 얼마나 수렴하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을 테지만 최고 차수의 개수의 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같을 때는 개수의 비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추측하는 거로 애들 교육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양변에 n분의 1을 위아래로 n분의 1을 곱해주면 en 플러스 1에 n분의 1 쓰는 만큼 붙을 거고, 얘를 이제 분배해서 생각해보면 n분의 1, 그 다음에 1,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n을 충분히 크게 보내면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적 성질을 이용해서 적당히 얼마로 수렴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엄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입시론을 들고 와서 고려를 할 건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K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냐가 이게 2분의 1로 수렴하냐는 걸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K에 대한 조건을 뭐라고 이렇게 두고, 이 K를 넘어가는 end를 생각했을 때, 이 n 플러스 1분의 n이 2분의 1과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녀석은 입실론에 종속받는 어떠한 자연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디스커션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2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 친구를 고려하기를 2분의 1인데,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4n 플러스 2로 바꿔주고, 여기 2를 빌려주면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빌려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계산을 또 해보면 이제 분모는 4n 플러스 2가 그대로 있을 거고, 분자에는 둘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치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버려서 4n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좀 더 끌고 가기 위해서 2를 날려버리면 4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없어지면 오히려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상황을 보니까 n이 k보다 크다는 걸 역수를 취하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4k 분의 입실론이 1이 될 거고,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잡아주게 된다면 그 k를 넘어가는 n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관계를 줘보자면 입실론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넘겨주면 4 입실론분의 1을 넘어가는 k를 초이스만 해주면 이런 일이 알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를 보장해주는 건 AP가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통해서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너무 쉬운 경우니까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무한급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수열에 대한 급수 형태를 정의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그 부분합이라는 수열을 통해서 정의하는 거다 보니까 급수에 대한 판정 같은 걸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얼마로 수렴한다는 걸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 가지고 찾는 경우 말고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AN이라는 게 수렴 수열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일단 코시 수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시 수열에 대한 데피니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데피니션을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K를 자연수상에서 모아줄 건데, 이 K를 넘어가는 NM을 생각했을 때 둘의 차가, 그러니까 AN과 AM에 대한 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걸 코시열이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
이 코시열에 대한 필충 조건으로서 수렴 수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보통 실내석항에서 증명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러프하게 해놓죠. 실제로 얘는 그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수렴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밀조밀하게 다 몰려 있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큰 K를 넘어가는 NM을 고려했을 때는 다 이슈론 근방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니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테니까 러프하게 보면 그 녀석이 어떠한 근방상에 다 몰려 있는 정도로 생각해도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 공간이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로 제한이 걸렸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R상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필충 조건이 맞지만 만약에 공간에 제한을 걸어서 이런 그 열린 구간상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수열을 하나 소위스해보자면 n분의 1 같은 이런 수열 실제로 얘가 수렴한다고 치면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0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열린 구간 상에서는 수렴 수열로 보기 힘들지만 이 n분의 1들은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 코시 수열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는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필충 조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수 상황에서는 수렴 수열과 코시 수열을 같은 걸로 보고 요거를 하나 중요한 조건 정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 또 고려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그 절대 수렴 급수에서의 절대 수렴성을 이제 고려하는 상황이 온다면 얘가 양수라고 하면 이런 친구는 계속 커지는 부분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단조수렴 정리라고 해요. 단조수렴 정리는 뭐냐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를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건데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이 an 자체가 위로 유기하다. 그러니까 상황상 요것도 마찬가지겠지만 A1이 있고 A2가 있고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커지는데 위로는 유기해야 되니까 어느 바운드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AN이 수렴 수열이 된다. 이걸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는 수렴 수열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엄밀하게 고려하면은 n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요게 수렴하는 거는 슈프리멈 an, 이 수열들의 슈프리멈이 결국 수렴값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만약에 위로 유기하고 부분합들이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양수들이 항으로 가져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급수 정도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정리가 엄청 큰 의미를 가져가는데 실제로 이 방향성이라는 게 수열상에서 끝낼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외석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고려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고려하는 거냐면 fx라는 게 급수 전개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급수 전개 가능하다는 거는 fx를 함수항 급수 형태, 그러니까 함수열의 그 몇 급수 형태로 표현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건데 몇 급수 상태에서 고려하는 거는 결국 급수에 대한 표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 수렴성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양수항 급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수열에서 가장 필요한 정리 두 가지를 초이스 해보자면 수렴 수열과 코시 수열과 단조 수렴 정리가 걔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열은 수열의 끝, 이게 아니라 수열은 급수로, 급수는 무한급수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무한급수 상황에서 절대값을 씌울 거 생각해보면 양항급수로, 양항급수의 형태에서는 절대수렴성으로 절대급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결국 해석적인 펑션을 표현해주는 상태로 끌고 가져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갖는 fx가 해석적이냐 안 하냐를 따지는 그런 상태로 내용이 흘러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중요한 시점이 결국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함수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